지금까지 국민들은 저를 통해 정치 쇄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개혁가 누굽니까? 가자! 통합 반대로 확인될 경우 당대표직을 사퇴함은 물론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안철수 새정치가 제대로 구정치로 돌아가는구나. 정돈하고 회의합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저 영상을 보면은 앞에서는 아주 참 기분 좋은 영상이었고 뒤에는 좀 곤란했던 여러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오늘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정치에 입문하신 지 1944일 됐어요. 아유, 그렇습니까? 예. 요즘 저 이렇게 헤아려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요즘 어떻게 정치에 대해서 느끼고 계십니까? 정치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 매일매일 느낍니다. 예. 사실은 정치가 세상 바꾸는 일 아닙니까? 좀 더 좋은 세상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 정말 제대로 소신대로 잘 돌파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국민들께 다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에 더 사명감, 소명의식 가지게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럴 때 정치 시작한 게 후회될 것도 같습니다. 조금 전 3시에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아직도 그래도 1차적인 목표는 전당대회를 무산시키는 거죠. 국민의당을 쇄신해서 재창당하는 방안, 두 번째, 개혁신당을 창당하는 길,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개혁신당 창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지금 전당대회를 무산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썩은 정치로 발전했다. 아주 독설을 하셨어요. 좀 전당대회 개최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75%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예. 통합에 찬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말, 연초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또 열망도 입증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정치인은 또 정당은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또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왜 반대하시는지 그 이유 자체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는 어쨌든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이 통합 작업에 상당히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유승민 대표하고 이제 여러 차례 만났잖아요. 근데 유 대표가 확실히 이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확실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몇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만 예. 우리나라 정치를 사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득권 양당만으로는 이 오래되고 낡고 그리고 이념과 진영 논리에 쌓여 있고 문제 해결 능력 없는 이 정당 체제로는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런 기득권 정당을 대신할 수 있는 개혁 정당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의 민생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 또한 미래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것에서 생각이 같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과연 통합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당무위 영상 한번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공개해야 돼 이거. 안철수 사퇴하라. 최고위원회 보고도 안 오고 왜 합니까 이거? 일단 대외하겠습니다. 아 이게 왜 하냔 말이야?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를 만드는 분자는 사명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
참 안철수 새 정치가 제대로 구정치로 돌아가는구나. 저도 이날 국회에 있었는데 이제 또 당무위에서 뭐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습니까? 참 착잡했습니다. 사실은 이 당무회의는 제대로 규정된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출석해서 본인의 논리와 대안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냥 육탄전으로 회의 자체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것이 구태정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 지금 저기 보면은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 안철수의 새 정치가 제대로 구정치로 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결국 처음에 안철수 대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왔던 박지원 전 대표. 왜 이렇게 둘 사이 왜 이렇게 지금 된 겁니까? 당의 미래에 대한 그 생각 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몇 가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3가지 정도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 우선 뭐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호남 민심이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저희 당원이 50% 이상이 호남 당원이기 때문에 네. 일반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호남 민심을 알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거기서 75% 찬성이 나왔습니다. 네. 예. 두 번째 또 반대 이유는 이것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적폐연대가 된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이 지금 바른정당에 비해서 국민의당이 여러 가지 면에서 4-5배 큰 정당입니다. 예. 그러면 그 중심이 국민의당이 되지 바른정당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맞지 않는 그런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들 다 사실은 납득이 사실과 되지 안 않는 맞는다, 그런 겁니다. 예. 저 3번째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전당원 투표 결과가 나왔지만 네. 그것이 33%가 되지 않아서 예. 그것이 23% 법적으로 에서? 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것 자체도 이제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습니다. 거기 이제 그 법원에서 판단한 문서를 보면 거의 2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왜 이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판사분이 친절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도 주장하는 것은 예. 오히려 그 사실이 아닌 주장을 계속 하시는 셈입니다. 예. 국민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도 저는 아직도 왜 반대하시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안 대표님, 제가 어느 분이 가장 강력하게 통합을 반대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조배숙 다들 적어도 3선 이상의 아주 유력 정치인들이에요. 왜 오히려 초선, 재선 이런 의원들보다 이런 분들이 통합을 더 반대하시는 건지. 저도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심지어는 2당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국민들의 평가를 기대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훨씬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지방선거가 5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넉 달하고 며칠 정도 이렇게 남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통합을 하지 않고 외연 확대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자는 게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의당이 그냥 바른정당과 통합을 없던 일로 하고 만약에 그대로 있는다면 그러면 이제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이 흡수돼서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되면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모든 운영 주체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걸 막기 위해서 결국은 국민의당 의원 빼가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외연 확대 기회도 잃고 의원 숫자만 줄어드는 그래서 거의 소멸의 길로 갈 것이 저로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이 상황 저는 당대표로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서로 대안을 가지고 토론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국민의당의 의원이 39명이잖아요. 예. 그죠? 근데 제가 한번 쭉 파악을 해보니까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탈당하겠다 이런 분이 한 10분 안팎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른정당에 9분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통합을 하면 오히려 당원 수가 줄어든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바른정당 지금 10명이 이렇게 뭐 나름대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통합이 과연 덧셈 통합인지 뺄셈 통합인지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국민들의 지지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로 국민들의 지지가 높게 나오는 걸로 그래서 일단 우리 국민의당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만드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이제 민심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나가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바른정당의 탈당 사태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한국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고 원희룡 지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른정당에 축정이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박지원 대표께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명밖에 안 남을 정당이라고 수차 강조하셨지만은 그분의 예상이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오히려 저는 중요한 것이 그렇게 자유한국당으로 흡인하려는 그런 그 힘이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한국당으로 합류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우리와 여러 가지 면에서 맞다. 그래서 우리 중심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파트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제 안 대표님 말씀하실 때 국민들 생각하고 지금 이제 통합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서 세 개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동아일보가 올해 1월 1일 한번 여론조사를 해본 거에 따르면은 만약 통합했을 때 지지 정당을 보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40.8% 지금 화면에 나오죠.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정당이 오히려 자유한국당보다 약 4%가 좀 높아요. 저거 보시고 올해부터 강력하게 통합의 드라이브를 혹시 거신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런 통합의 그런 시도가 예. 단순히 저런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네. 더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야 될 일종의 3대 비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기득권 정당으로는 대한민국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 정당의 길을 가겠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하는 젊고 매력적인 정당이 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국민을 통합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북 통일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동서통합 화합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남북 통일까지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가 이제 동서화합하는 길인데 네. 그 호남의 뿌리를 둔 정당과 영남의 뿌리를 둔 정당이 함께 힘을 합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번에 이루어진다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저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와 동시에 실질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당 체제에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중도 정당이 과연 제대로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건 예전에는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여론조사 결과 중에 제일 제 관심을 끄는 것이 다당제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기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일정하게 다당제 선호가 65%, 그 다음에 양당제 선호가 25%, 모르겠다 10% 정도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랄만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네. 지난 20대 총선 이전에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당제가 뭔지도 모르고 네. 왜 좋은지도 선호도도 굉장히 낮았는데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국민들의 생각이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양극단의 정치에서 좀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중도
통합의 정치를 하는 정당을 끝까지 끌고 가시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햇볕 정책과 관련해서는 호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안철수 대표의 어떤 생각에 의문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햇볕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보시는 건지. 햇볕 정책은 튼튼한 안보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그냥 햇볕 정책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틀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그 큰 정책 이름을 놓고 찬반을 묻기보다도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만 하는가, 무조건적인 그 압박 정책이 과연 옳은가, 무조건적인 유화 정책이 옳은가,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를 해나가 보면 저는 굉장히 많은 접점들, 유사점들이 지금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 햇볕 정책 어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그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발견이 돼서 제가 문제 제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그 남북 간 고위급 회담 관련해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예. 그건 저와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북한에 참여를 하는 것은 좋지만 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제재 계속하면서 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전기를 찾겠다. 그런 것은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대통령의 신년사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전에는 여러 가지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방향으로 지금은 정리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도 사실은 난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한미동맹 굳건하게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굳건히 다져야만 합니다. 아직도 저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방송에 나가면 유승민 대표가 통합 안 한다고 하지는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많은 접점 찾을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통합을 밀어붙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대표 곁을 떠나갔습니다. 불과 1년 전 박지원 전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처럼 미래를 얘기하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못한 일을, 우리 호남 발전을 안철수 후보가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투레도보다 더 강력한 안철수 후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투레도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지지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박지원 전 대표와도 좀 사이가 이제 멀어지셨는데 반통합화 같은 경우에는 안 대표님이 결국엔 2단계로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계획은 정말 없으신지요? 그것도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그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의당 탄생 배경 자체가 네. 기득권 거대 양당으로는 절대로 대한민국 문제를 이제는 풀 수 없다라고 하고 제3지대 정당으로서 우리가 세워진 겁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과도 그렇게 통합으로 갈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바른정당하고 통합하고 나면 저기 자유한국당에 사실은 바른정당에 있다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 사람들을 빼낼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자유한국당은 저희들이 압도할 대상이지 협력할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학규 고문과 한번 그 관련 얘기를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송학규 고문께서 안철수 대표한테 의원들을 진심으로 설득하지 않는 점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마도 지금 이제 당내에서 첨예하게 서로 당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와서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손학규 대표 만나 뵙고 여러 가지로 역할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고 이제 그 의논 드렸었습니다. 아, 역할을 부탁드렸다고요? 예, 지금 통합을 하는 것이 우리 당이 살 수 있는 길인데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설득을 좀 부탁을 혹시 드렸습니다. 그러면 통합한 다음에 당대표를 뭐 공동대표로 하는데 그런 역할을 부탁드린 건가요? 지금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당내 이견들이 있는데 잘 설득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통합파들 중에 비례대표 의원도 있어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나가겠다고 하면은 출당시켜줄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지역구 의원들은 당도 당이지만 또 그 개인을 보고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찍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전국에 걸쳐서 이제 그 당에 대해서 지지를 통해서 비례대표들을 많이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에서 당 소속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개인으로서 그렇게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관련해가지고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안철수 대표를 아주 집중적으로 열심히 도와줬던 분인데 요즘 와서는 완전히 또 사이가 완전 완전히 멀어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통합하고 나서 이제 지방선거가 최대 과제 아닙니까? 근데 뭐 안철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 뭐 서울시장이나 이런 데 출마하실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당대표 출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대표로서 열심히 많은 분들 영입하고 내년 지방선거 치를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같은 심정입니다. 예. 지금 제가 재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박지원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정동영, 천정배 여러 그런 중진 의원들 끝까지 만약에 양당 통합을 반대한다면은 그분들이 탈당하는 거를 완전히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반드시 통합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저는 최대한 설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대안을 가지고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서로 열심히 토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고 우리가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입법활동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건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과 넉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게 대안이 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내가 정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이 원칙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게 있다면 하나 꼽아주시죠. 저는 기득권과 손잡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런 기득권들 때문에 나라가 바뀌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 사회에서 힘든 많은 사람들 따뜻하게 품는 사회로 만들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변하지 않는 제 원칙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집권한 지 이제 8개월 돼가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무려 70% 안팎 나오고 있습니다. 안 대표님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대통령으로서 즉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점들을 고치려는 노력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지난 정부에서 잘못했던 그런 권위주의로부터 이제 탈피하려는 그런 모습들, 소통하려는 노력들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어느 부분이요? 지금 경제 부분, 지금 반도체 호황 때문에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IT 전문가라서 잘 압니다만 반도체 호황이 꺼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워렌 버핏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밀물 때는 몰랐지만 썰물로 물이 빠지면 그동안 누가 벌거벗고 있는지가 다 드러난다고. 저는 두려운 것이 반도체 호황이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의 취약한 모든 경제 부분이 다 드러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정책적으로 반대로 가는 정책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